여러분 반갑습니다. 병보다 삶을 바라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항암도 한계가 있었기에 의사는 남은 삶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울기만 했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 병을 고치는데 목숨을 걸지 말자. 대신 하루하루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날부터 그녀는 아침 햇살을 즐기고 좋아하던 음악을 다시 틀고 손주와 웃고 감사 일기를 쓰고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줄기 시작했고 잠을 잘 자고 면역 수치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어요. 기대하지 못했던 회복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병을 고치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건강한 삶, 평안한 마음, 진짜 행복한 하루가 오히려 병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삶을 사랑할 때 몸도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건강교육학 박사 박정환 저자의 가장 놀라운 치유 시리즈 이건 넘어보고 기뻐하라에서 제2장 건강과 바라보기 세 번째 주제 건강과 즐거운 바라보기입니다. 미국 켄터기대 연구진이 긍정적 감정과 수면과의 상관관계를 연구 발표한 수녀 연구는 긍정적 생각과 감정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고 알려진 연구 중 하나로 손꼽히고 타임지 표지기사로도 알려졌다. 수녀들은 식생활, 교육, 건강관리, 습관, 수입 등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행복감과 수면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었다. 이 연구에서 심리학자 드보라 데너 박사 등 연구진은 1930년에 20대 수녀 180명이 쓴 짧은 문장들을 읽고 긍정 감정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과 부정 감정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수를 계산하여 감정 점수를 측정하였다. 연구진은 60년 전에 기록된 수필의 감정 내용이 생존 여부와 관련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가장 행복했던 수녀들은 가장 적게 행복했던 수녀들보다 평균 10년 더 살았다. 긍정적 감정을 보인 수녀 중 54%가 93살까지 장수한 반면에 가장 행복지 않았던 수녀들은 15%만이 93살까지 살았다. 이는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 장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또한 흡연 여부가 평균 수명의 7년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복은 수명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눈에 띄는 결론을 보여준다. 행복한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중 160개 이상의 연구들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행복은 우리 삶을 7년 내지 8년 증가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강과 높은 주관적 웰빙 기간이라는 것이다. 이 행복이 건강에 미치는 연구를 주도한 일리노이 대학교 에드 디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8종류의 다른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 각 종류의 연구로부터 얻은 일반적인 결론은 당신의 주관적 웰빙, 즉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스트레스로 지치지 않고 우울하지 않은 것은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장수와 더 나은 건강 두 가지 모두에 기여하였다. 건강에 대해 그리고 건강해지는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건강하려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병이 없어도 심신이 평안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병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건강하여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 생화학자 브랜든 오리곤 박사가 이미 수십 년 전 그의 글 정신신경면역학 새로운 분야의 탄생에서 다음과 같이 예고한 대로 의료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해 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증상을 줄이거나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어떤 긍정적인 것의 실제로서 건강과 웰빙 참사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 과학, 즉 인류를 위한 과학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발전으로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20세기 동안 정신의학자들은 병적 심리와 같은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고치고 없애는 데 몰두하였으나 지난 20년 사이에 인간 심리의 긍정적인 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심리학이란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하였다. 이 긍정심리학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기여하였다. 예로 우울증과 같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의 증상 해결에 몰두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힘을 키우는 데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은 단순히 사람이 병적인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기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를 고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온 일생을 바치지 않고 사는 동안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삶이다. 심리학자 로렌스 르산 박사의 책 Cancer as a Turning Point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르산 박사가 만난 캐롤이라는 환자는 30대의 큰 기업의 부사장이 된 성공적인 전문직 여성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척추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었다. 르산 박사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녀가 자신의 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정상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생리에 염증을 느끼고 자신도 그런 사람들처럼 될까 두려워하였다. 계속 일해도 자신이 원하는 행복과 평화를 얻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었다. 르산 박사는 그녀의 생애 최상의 순간들과 경험들을 들어본 후에 그녀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과정에서 장애자를 돕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을 좋아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그런 일을 지금도 좋아하고 성취감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리하여 캐롤은 특수교육학과 야간 수업에 등록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이 분야가 여전히 관심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부모의 놀라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부사장직을 사임하고 공부에 전념하며 그것을 즐겼다. 그 과정에서 친한 친구와 애인도 생기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르산 박사와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치료를 받는 첫 수개월 동안은 암 종양의 크기가 커지다가 성장이 멈추었고 그 후 점차 줄었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10년 후에 우연히 만난 캐롤은 비영리 단체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며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 우울하고 앞날에 대해 암담하게 여기게 된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면역은 약해지고 몸은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된다. 그와 반면에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살맛나는 일을 하고 앞날에 희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산다면 온몸의 세포가 살맛이 나고 면역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된다. 또 다른 한 사례를 보자. 위암 말기 6개월 내 사망 선고를 받은 조규성 씨는 자신과 같은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요양원을 방문한 후
위암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내성적이고 모든 스트레스를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주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이 놀랐어요. 저처럼 담배도 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성격이 모두 내성적이었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기억은 모두 지웠습니다. 즐거운 상상만 하며 오늘과 내일만 생각했죠. 말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매일 행복하고 긍정적인 말만 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매일 행복하다 생각하고 행복하다 느끼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그로부터 6년을 더 살았고 시한부라는 꼬리표를 뗐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한다. 어제의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즐거운 일이 가득할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세요. 위스콘신 의대의 세포생물학 교수인 브루스 립톤 박사는 그에 져서 신념의 생물학을 통하여 유전자는 세포 내의 사정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개인의 세상을 보는 시야와 믿음에 의해 세포의 활동과 유전자의 후생적 표현이 변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념과 지각이 유전자의 활동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유전자 코드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마음이 두려움으로 닫혀 지내게 된다면 신체 시스템도 닫혀 결국 질병으로 가게 되고, 반면에 마음이 열려 긍정적이고 건강한 신념과 지각을 가지게 된다면 신체 시스템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립턴 교수는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몸의 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사람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의 세포생물학 실험을 통해 입증한 이 새로운 학설은 세계 생물학계를 100년 동안 지배해온 DNA 결정론을 뒤집어버린 위대한 생물학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은 이제 사람이 가지는 생각, 감정, 시야, 태도에 따라 우리 몸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의 반응에 따라 그 예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병 가운데 있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두렵고 어두운 방향을 보기보다 밝고 건강하고 즐거운 방향을 보아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3장 행복과 바라보기에서 제1주제 행복은 선택이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